자, 다음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다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진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맨날 칸수로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그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Z라고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확률 분포 중에서 Z라는 변수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Z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봅시다. 자, 확률. 자, 0부터 시작해서 Z가 2가 될 확률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Z도 정규 분포니까 Z는 자, 0,1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로 따르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이 0이죠. 그죠? 표준 편차 1인 거 대충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0부터 2까지니까 요 아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넓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규 분포의 넓이니까 칸수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표준 편차가 1이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칸수가 되지 않나요? 그죠? 숫자 자체가 바로 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변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그냥 요 2라는 숫자, Z가 0부터 2까지라는 건데 이 2를 그냥 칸수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또 0이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에서부터 몇 칸? 2칸 떨어져 있다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죠. 우린 정규 분포를 칸으로 변형을 시켰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이미 다 사람들이 계산해놨고 이런 표를 줍니다. 어떻게 표를 주냐면 자, Z값 그 다음에 P 0부터 Z가 스몰 Z가 될 확률을 주고 여기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계산해낸 겁니다. 자, 요게 0.3413이고 얘가 0.477입니다. 이 숫자 많이 봤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이 1이라는 숫자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칸입니다. 한 칸. 그러니까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넓이가 0.3413이죠. 그게 Z로 따지면 1일 때 이겁니다. 이걸 1일 때. 앞 시간에 설명했던 2칸 떨어져 있을 때 넓이가 0.477이라는 건 Z가 2일 때 넓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칸수로 계산했던 우리는 이 Z값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요 Z값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뭐랑 똑같은 개념이다? 칸과 똑같은 느낌이다.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칸이라는 건 그냥 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좀 더 정규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서술형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막 풀 때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몇 칸 떨어져 있다고 풀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칸이란 용어는 사실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 아니거든요. 제가 문제를 풀 때 쓰는 거고 공식적으로 풀 때는 Z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칸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었는데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냐면 자,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불러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불러줍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자, 어떤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자,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정규 분포를 x-m 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요 녀석은 항상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이게 정규 분포의 표준화입니다. 자, 다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는 넓이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정규 분포마다 넓이가 다 각각 다를 테니까 계산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구해놓고 모든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x-m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그러니까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요 녀석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Z라고 불러보니 Z의 기대값을 구한 겁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Z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가 나누고 그다음에 뺀 건 그대로 풀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2x-m이라고 쓸 수 있는데 2x가 m이니까 결국 얘는 0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어떤 확률 변수를 이제 정규 분포를 이런 작업을 거치면 평균이 뭐가 된다? 기대값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V의 시그마분의 x-m을 계산하면 분산을 계산할 땐 이 빼기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결국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고 분모에 그 다음에 Vx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V라는 게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정규 분포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꾸면 무조건 모든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돌아가거든요.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라고 불러준다. 이 표준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넘어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70,10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하나를 뽑았을 때 160에서 시작을 해서 x가 190이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자, 얘를 자, 기존에 선생님 풀던 방법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평균이 170이니까 평균 170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160에서 시작해서 190까지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표준 편차가 10이고 얘는 왼쪽으로 몇 칸 들어갔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이 되는 거고 190은 2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2칸 넘어간 거죠. 얘는 2칸. 자, 따라서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2칸인데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확률이 뭐다? 0.3413. 따라서 얘가 0.3413. 자, 얘는 2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0.4772.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0. 뒤에 5가 되고 8이 되고 1이 되고 9인가요? 3413에 4772니까 두 개를 더하면 5에 8에 1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8이죠, 그죠? 8185 이렇게 되겠죠, 그죠? 0.8185. 따라서 0.8185라는 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이죠,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얘를 표준화 시킨다면 표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요 녀석에서 여기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빼고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따라서 이 160에서 17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요 작업이 표준화 작업이거든요. 표준화 작업이거든요. x에서 m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온다. 이게 표준화 작업이거든요.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면 모든 정규 분포는 뭐로 바뀐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다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요. 요 안에 있는 이 식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양쪽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바로 무슨 값이 된다? Z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 오른쪽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여기 0.4772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는 확률은 없는데 요걸 오른쪽으로 붙여주면 요렇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넓이가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 1까지의 넓이, Z가 1일 때의 넓이가 0.3413. 따라서 요 넓이가 0.3413.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표준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써있던 숫자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무슨 값이다? Z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칸으로 계산하는 게 좀 약간 사파적인 느낌이라면 이게 정식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식풀이를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Z값을 이용해서 한번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Z값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Z값을 이용해서 뭘 사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 영어 점수, 수학하고 영어를 쳤는데 영어랑 수학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의 점수가 영어 점수가 70점이고 수학 점수가 60점이에요. 뭘 더 잘했나요? 선생님 영어를 잘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초등학교 마인드죠. 중학교 마인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평균. 자, 그럼 영어는 평균 만약에 60점이었고 수학은 평균 55점이었다고 봅시다. 누가 더 잘했나요? 자, 보시면 얘는 평균보다 10점 잘했고 나는 평균보다 5점 잘했으니까 영어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보통 중학생 마인드고 고등학생 마인드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표준 편차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뭔가. 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의 표준 편차, 영어의 표준 편차가 10점이었고 수학의 표준 편차가 2점이었다고 봅시다. 2점이었다고 봅시다. 좀 지나치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바가 있는데 어쨌든 수학의 표준 편차가 2점이고 영어의 표준 편차가 10점이라면 영어 내 점수의 영어의 Z값을 구해보면 자, Z 영어라고 써볼까요? 영어의 Z값을 구해보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70 빼기 60의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요. 그럼 Z값이 1이거든요. 그럼 나는 평균보다 한 칸 잘한 겁니다. 자,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면 평균보다 한 칸 잘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3413이란 거 아시죠? 그죠? 3413이니까 뭐 상위 한 15%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Z, 이번엔 수학을 계산해 볼까요? Z 수학. 자, Z 수학은 나는 60점, 평균은 55점, 그런데 표준 편차가 2니까 나눠보면 얘는 2분의 5가 되죠. 한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표준 편차가 2면 여기 넓이가 0.4772였죠.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Z값이 2.5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는 영어보다 수학을 어떻다?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점수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당연히 난이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난이도를 고려하는 요소가 중학교 때는 평균 정도만 계산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표준 편차까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은 평균도 낮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다들 모여 있는데 나 혼자 65점으로 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등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규 분포로 계산할 때 기존에 맨날 쓰던 것처럼 칸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그 녀석의 보다 전문적인 표현은 정규 분포를 풀 때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값을 낸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Z값, 여기서 배운 Z값들은 평균에서 떨어진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내니까 Z값이 크다라는 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